인쇄물 중간에 보시면 피아노 그림 나와 있을 거예요. 피아노 그림. 예.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좀 변경되는 거를 좀 더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픽처 폴더가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림 1, 그림 2, 그림 3, 4, 5, 로고 1, 2, 3 이건 똑같은데 어떤 거는 JPG고 어떤 건 BMP고 어떤 건 GIF고 형태가 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변경되는 안은 뭐냐면은요. 내용은 그림은 어차피 1, 2, 3, 4로 나가요. 그런데 다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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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G 이렇게 나가요. 우린 신경 안 써도 돼요. 로고 3 그럼 로고 3 가져오면 되고 그림 3 그럼 그림 3 가져오시면 되고 어떤 거 잘라라 그럼 자르면 되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바뀌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막 안에 있는 기능을 좀 달리 쓰는 게 좀 바뀐 거잖아요.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종강 수업을 하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먼저 바꾸셔야 돼요. A4 용지로 먼저 바꾸시고, 예. 혹시나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나 잘 보세요. 화면이 굉장히 정신없어졌어요. 화면이 굉장히 정신없어져 가지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뭐 가로 세로 뭐 점선도 보이고 테두리 선 뭐 선도 보이고 위에 눈금자도 보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가서 눈금자 빼고 눈금선 빼면 다 빠져요. 보기에 가서 한번 눌러 보실래요? 보기에 가서 보기란 메뉴 가면 눈금자, 눈금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얘를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중앙에 선이 들어간 거는 화면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눈금 및 안내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눈금 및 안내선에 보면 여기에 그리기 안내선이 표시가 돼 있으면 그리기 안내선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기 안내선은 우리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시험을 중요시 여기는 입장이니까는 일단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6개를 만들어 놔야죠. 1, 2, 3, 4, 5, 6을 똑같이 만드는데 1번은 제목 슬라이드고 두 번째서부터는 제목 및 내용으로 쭉 바꿔주시면 돼요. 예. 자, 6개 슬라이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고요.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오른쪽에 번호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번호가 들어가고요. 네. 자, 일단은 엄마 마스터에 가서 저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 있잖아요. 저 상단에 있는 제목 도형을 옮겨줄 거예요. 어디로? 왼쪽 위로 올려주시고요. 너비만 쭉 펼쳐주세요. 너비만.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맑은 고딕, 맑은 고딕으로 가서 40포인트고요. 40포인트고요. 빨간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예.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이제 목차 슬라이드에, 예, 거기서 보시다시피 화면 하단에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이 들어있고요. 로고 1번.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거고요. 어떻게?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예, ITQ 폴더에 있는 로고 1, 그래서 이거를 투명 처리해야죠. 투명 처리. 자, 얘를 다시 칠하기 눌러서 투명색으로 해갖고 요 마우스 화살표를 회색에다 찍으면 투명이 처리되고요. 요거를 적절히 줄여가지고 어디에다가 왼쪽 밑에다가 이렇게 콕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뭐예요? 요거. 요 마스터. 요 마스터는 여기에서 글꼴의 크기를 뭐로? 검정으로 하고요. 16포인트 정도 하세요. 16포인트 정도. 요거 검정색으로 칠하고 16포인트로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도형을 그려야 돼요. 이거 여기다 도형을 그려 넣어야 돼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 십자형인가요? 십자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 넣고 그 다음에 얇은 십자형을 하나 또 넣는 것 같은데요. 얇은 십자형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 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색깔을 좀 달리 해 놓는 것 같아요. 색깔을 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색깔을 빨간색이 잘 보이게끔 색깔을 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저 큰 십자형이 맨 앞으로 와야지. 맨 앞으로 이렇게 와야지. 그럼 저 끄트머리로 왼쪽 오른쪽으로 얇은 십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예. 마스터를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잘 보이네. 뭐 예, 잘 보이죠. 자, 마스터에서 할 일은 뭐냐면 예,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 놓고 나서,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도형, 앞에 있는 도형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리시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가 맨 앞으로 와라, 또는 뭐 네가 맨 앞으로 와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일단 마스터를 빠져나가서 이 제목이 들어갈 글자하고 거기 있는 도형의 형태를 보시고 밑에 지금 로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보이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하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죠. 얘를 적용하시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슬라이드 번호가 이제 쫙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다 꾸미시고 나오세요. 나와서 마스터에서 삽입 명령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마스터에서 빠져나오면 전체 윤곽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을 해주시면은 예,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가 착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과 부제목은 없애야 되니까 지워야 되고, 이 도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형 그린 거는 바탕화면에 1번 슬라이드 화면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배경에 가가지고 그래픽 숨기기 누르시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시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닫기 누르면 1번 슬라이드는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2번서부터
6번까지가 마스터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목 넣는 거는 자, 왼쪽에 ABC 주식회사라는 건 느래요. 그럼 삽입해 가서 그림 가져와야죠. 얘는 로고 2번 가져오라는데 로고 2번. 잠깐만, 로고 2번이 뭘까? 근데 우리 로고 2번 가져오라 그랬는데 로고 2번이 안 맞죠? 우리 지금 책에 있는 로고 1하고 그 그림에 있는 로고 2하고 똑같아 보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로고 2를 가져오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로고 2를 무조건 가져오시면 돼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르네? 하고 내 마음대로 가져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 처리해야 되고요. 투명 처리해야 되고. 적당한 크기로 상단에다 좀 놔주시면 되고. 이건 무슨 도형일까요? 여기 지금 여기 도형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1번. 이게 무슨 도형일까? 알 수가 없네. 이 도형 중에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직사각형 같아 보여요? 직사각형 같이 이렇게 생겼나?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느낌이. 더블 클릭을 해서 자유형으로 변환 전편집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이런 모양인가? 약간 이렇게, 그쵸? 약간 이렇게 모양새가 잎새기처럼 생겼죠? 잎새기처럼요. 아이, 참 애먹네. 이게 둥그런 잎새기처럼 생겼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참네. 이게 요렇게럼 생겨 먹었거든요.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둥글게, 요렇게 둥글게처럼 보여요. 이거 약간 이렇게 둥글스러워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볼까요? 자, 보세요. 이 도형과 유사한 도형이 없죠? 만들어야 되는데 원을 갖고 그리면 어떻게 될까? 원을 그리면 이거를 자유형으로 변환해서 전편집을 누르면, 응? 기본 도형에서 어떤 도형이냐 이거 문제죠. 잠깐만요. 삽입해 가서 기본 도형에 여섯 번째 있는 이게 뭐죠? 평행 사변형이요. 이거 그럼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여기도 노란 점이 좀 더 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도 상관없어요. 자유형으로 해서 전편집에 들어가면은 얘를 이렇게 당겨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전체가 이렇게 좀 퉁퉁한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진짜 어렵다. 대충 뭐 이런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더블 클릭을 해서 도형을 채우는데 그림으로 채우래요. 그러니까 그림에 들어가면 그림 2번 채우라 그랬으니까 그림 2번인데, 여러분 그림 2번은 여러분 그림은 책 읽는 그림이죠. 근데 제가 가져온 그림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피아노든 뭐 책 읽는 그림이든 2번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2번 가져오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면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변형되는 문제에 있는 도형을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해서 이제 도형 윤곽에 가면 뭐 하래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하래. 부드러운 가장자리.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림 2번 가져왔죠. 그림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25포인트 하래. 25포인트. 여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졌네. 예.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참 애매하네. 이건지 저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래요? 전편집을 가서 이거를 좀 이렇게 더 당겨 볼 수도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 넣어주는 거죠. 워드 아트 영어로 decision SION decision making. 워드 스타일에 가서 이 형태는 뭘까? 반사는 글꼴은 도둠 나와라. 도둠 굵게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 이거고, 이제 변한 모양은 요건가요? 위쪽 팽창인가요? 위쪽 팽창? 여기 잠깐 보세요. 변환에 가보시면 이거는 글자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꺾여서 안 돼요. 꺾이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되고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쓰는 거는 위쪽 팽창이라는 거. 위쪽 팽창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까? 이거는 팽창이잖아요. 그냥 팽창은 뭐예요? 위아래가 다 이렇게 뾰족, 아래도 뾰족이거든요. 근데 위쪽 팽창은 위만 뾰족이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네요. 이런 모양을. 그러니까는
그 전편집을 하는데 어떤 도형인지는 대충 윤곽을 잡아서 내가 하면 돼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글자를 입력하는 난을 지워버릴 거고요. 글자를 입력하는 난을 지워버릴 거고, 여기에 도형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형을 집어넣는데 D자처럼 생긴 도형은 어디냐면 저기에 있어요. 순서도에 가면 두 번째 줄에 지연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지연. 예, 순서도 그룹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순서도 지연이라는 도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글자 색깔은 어떻다? 검정색이고 도둠에 24포인트고, 얘도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 도둠에 24포인트고. 이게 두 도형이, 이 두 개 도형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림 4번에서 악수하는 장면만. 도형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복사하는 거죠. 도형을 똑같이 그리는 거는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그대로. 근데 요 간격 맞추는 거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잡으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 글자를 트리플 클릭하면 글자만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글자에다 하나 둘 셋 하면 글자만 블럭 되거든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럼 현재 문서 중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네 번째 스타일로 가는 거죠. 네 번째 스타일이 네 번째 슬라이드로. 현재 문서에서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하고 밑줄이 쳐줄 거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이 도형이 어떻게 쓰냐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위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맨 뒤로 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이제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는 도형을 겹치지 않게끔 하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림의 위치가 보시다시피 두 번째 도형 중간 정도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도형이 있는데 아랫부분에 이렇게 걸쳤잖아요.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3분의 2쯤에 가게끔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도형의 크기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싸게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작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뜬 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감점당해요. 그림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위치가 얼추 비슷하게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그것도 맞춰주시면 되고 옆의 간격도 좀 맞춰주시면 되고. 사실은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공백이 얼추 맞춰야 되죠.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번호하고 글자가 있는 도형은 목차 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를 얼추 맞춰가지고 예, 오른쪽에다가 비슷한 위치에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예. 여기는 글자가 좀 위로 올라갈까요? 왼쪽으로 좀 갈까요?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는 프로
지금 제가 이제 글자는 그냥 적어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쓰실 때 줄을 바꿔야 되는데 줄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ift 엔터 치면 줄만 바뀌잖아요. 그렇죠? 줄만 바뀌고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가 굴림 20포인트로 일단 맞춰 주시고요. 줄 간격은 얼마로 해주면 1.5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탭키 눌러주면, 근데 탭키 누르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중간에다 놓고 탭키 누르면 글자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을 때는 다 잡으시든지 이렇게만 블럭 잡고 탭키 누르면 그 글자만 지워져 버리니까, 아니면 제일 앞자리에다 놓고 나서 탭키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입력하기 전에 탭키 눌러놓고 응. 그래 하셔도 돼요. 첫 줄은 제목 썼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Shift 탭 누르면 빠져나와요. 잠깐 보세요. 여기요. 여기서 글자를 쓰시면, 글자를 엔터를 치고 쓰시면 글자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Shift하고 탭을 누르면 앞으로 반대로 빠져나가거든요. 예. 지금 수준을 내리고 늘리는 거잖아요. 수준을 내리고 늘리는 건데, 여기에서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 Shift 누르면 안으로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제목만 24 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글자 쓰는 칸에 있잖아요. 여기다 써버리면 글자가 못 들어가요. 글자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얘를 늘려야 돼요. 이렇게. 예, 높이도 좀 늘려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처리하시고, 그렇죠? 이제 이 식으로 놓으시고 나서 얘는 근데 여기는 글머리 기호가 요건가요? 여기는 글머리 기호가 없어. V자가 저는 없어요. 체크가. 어? 예,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글머리 기호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탭키 누르면 들어가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천상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글머리 기호를 제가 찾았어요. 글머리를 찾았거든요. 근데 글머리 기호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 글머리 기호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그때는 나오더라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밖에다 두고 글머리 기호 해주시고 나서 넣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1.5 꼭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뭐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삽입해 가서 동영상으로 가져와서 처리해 주시고, 반복 재생하는 거 그것만 자동 실행에 반복 재생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하는 거. 표 작업이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뀐 표 작업에서는 여기는 표를 넣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걸 빼버리셨으면 삽입해 가서 표 넣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에 둘이죠. 넷에 둘, 요거죠. 넷에 둘. 얘를 빼가지고 이 표를 갖고 어떻게 하래요? 테마 스타일에 가서 테마 스타일 1 강조사 이거 하려는데 이거
여기 이건 밝은 스타일이고 테마 스타일 강조사 이걸 하라고 되어 있죠.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 있는 기능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도둠 18포인트 고객 자료 수집
표 슬라이드에서는 글꼴 크기 지정하는 거하고 참 애매해요. 그림자를 비해서 이거 좀 봐주실래요? 잠깐만요. 오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는 차트 들어가죠? 차트 삽입 들어가고요. 예, 여기서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엑셀 화면을 2009년 그래서 2013년까지 들어가는 거죠. 교육기관 사업체 이 두 줄은 뺄 거고요. 얘를 조절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8.8 50.1 57.4 54.8 64.8 60.7 65.1 59.2 68.3.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행렬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엑셀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만 돼요. 엑셀을 닫아 놓으면은 행렬 전환 자체가 안 돼요.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 들어가면은 엑셀 창이 뜨면 그때 행렬 전환 하시면 돼요. 행렬 전환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엑셀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자체는 굴림 16. 자, 그 다음 빨간 거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은 선으로.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계열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오른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표 만들어 주고요.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버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으로 검정 하나 끓여 놓을까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죠? 겉에.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구조에 가서 제목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의사결정 모델링 적용률 단위 퍼센트 적용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공서인가요? 예. 공서 몇 포인트? 24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흰색으로 채워주고요.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위쪽 그림자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영역은 노랑, 그림 영역은 뭐로? 흰색. 엑셀 쓰고 나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어떻게? 엑셀로 다 쳤는데 예. 엑셀을 닫으시면 돼요. 예, 근데 파워포인트 화면에서는 행렬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은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그래프 선에서 가운데 거 클릭,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레이블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 위로 올라가죠. 잠깐만, 예,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숫자는요, 0에서부터 80까지 가고 있어요. 80까지 20씩 움직이거든요. 20씩 왼쪽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오른쪽은 오른쪽 눌러서 축소식에 가서 얘가 20씩 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눈금선 안 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눈금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금선 안 보인다고요. 눈금선이 안 보여요. 그러면 되고, 여긴 다 똑같이 이상 없이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이렇게 생긴 도형인 것 같은데요. 치우기는 파랑이고요. 도형 서식에 가서 여기서는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까 반드시 서식을 다시 고셔야 돼요. 그래서 투명도를 5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외곽선 선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둠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 놓자. 자, 컨트롤 1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들어가는 거 하고, 어떤 거에 가서 도형 서식, 무슨 서식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일 끄트머리 있는 게 서식입니다.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서 디자인 요소라든지 레이아웃 요소라든지 서식 요소라든지 여기에서 꾸미는 기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적용률. 예.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큰 도형이 두 개가 들어있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두 개 도형의 색깔이 약간 흐릿하게 들어가 있어요. 흐릿하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도형에 가서 뭐더라, 여기에 배지인가요? 배지? 예, 배지란 도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도형이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색깔 똑같이 흐릿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 색깔은 한꺼번에 쓰면 되어 있다가, 예, 메시지 접근이라고 떠있고, 여기는 신속한 처리라고 되어 있고,
네, 두 개 도형의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가보면 하트 그림 있네. 하트 그림. 하트 그림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돌리고 하나는 저렇게 돌리고. 너무 큰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돌리고 쟤는 저렇게 돌리고. 어? 너무 돌렸나? 한 메시만 돌릴까요? 이렇게 두 개가 맞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네요. 그랬죠? 대화 논의 한꺼번에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굴림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굴림으로 바꾸셔도 되고, 굴림 검정 이렇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이런 도형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이거는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니까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내리면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늘려야 되는데 이 늘릴 때는요 어느 한쪽으로만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늘리면 양쪽으로 같이 늘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면 한꺼번에 늘어요. 한꺼번에 좌우로. 예. 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도형을 하나 그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하나 컨트롤 쉬프트하고 복제했잖아요. 얘를 양쪽으로 늘리려면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쉬프트 키를 눌러,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같이 늘어나요. 같이.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늘려서 쓰시면 편하죠. 예,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여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예, 나는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검정으로 보이잖아요. 검정으로 보이는데 도형의 색깔은 사실은 똑같은 색으로 다 줘도 틀리지는 않아요. 예. 제가 가급적이면 색깔을 비슷한 걸 찾아서 해드리려고 하지만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거죠. 그림형을 채우기는 뭐예요?
까탈스러웠네요. 까탈스러워. 자, 여기 마지막 6번째는요, 도형을 그리실 때 넉넉하게 만드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